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지금 S&P 500 지수가 6,800이에요.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래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미국 주식 대박이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형, 나 작년에 마이너스 15% 먹었어. 언니, 나 계좌 보기 무서워. 선생님, 엔비디아 400달러에 샀는데 왜 안 올라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에서는 매일 미국 증시 최고가 경신 이러는데 정작 주변에 돈 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대체 누가 돈을 번 거예요? 외계인이 번 건가요? 더 황당한 건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7,600 간다. 모건 스탠리는 8,000 간다. 이러면서 장밋빛 전망 쏟아내는데요. 정작 그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글귀 봤어요? 다만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파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안 오르는지. 그랬더니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S&P 500에서 진짜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전체 500개 중에 100개도 안 돼요. 나머지 400개는 그냥 거기서 거기거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지수를 끌어올리는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몇 개가 혼자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5명이 평균 점수를 확 끌어올리는 건데 정작 나머지 애들은 다 낙제점 받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우리 반 평균 85점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내부자 매도가 늘어나고 있대요. 내부자가 누구예요? 그 회사 임원들이잖아요. 자기 회사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주식 팔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주식 사시겠어요?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상한 시장의 민낯을 속속들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왜 당신 계좌만 마이너스인지, 2026년에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상위 1%가 지금 몰래 사모으고 있는 건 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하나만 약속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도 아직도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계시면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요. 아는 만큼 버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만큼 버는 시장이 될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미국 증시가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아세요? S&P 500 지수는 지난달 대비 1.3% 하락했는데도 여전히 6,800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전문 용어로 시장 편식, 마켓 브레스 내로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수의 빅테크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요. 얘네만 PER이 31배예요. S&P 500 평균이 22배인데 40%나 비싼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수는 신고가인데 실제로 오른 종목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의 종목은 그냥 그대로거나 떨어지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상승장처럼 보이나요?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뭐가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정장이 옵니다. 더 황당한 건 금리 인하 얘기예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막상 주가는 요지부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해요. 스마트머니 글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 들어봤죠?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게다가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사실 좋은 신호만은 아니에요. 왜 내릴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부양책이 필요하니까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가 포착되고 있어요. 채권으로, 금으로, 현금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연준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인데 2026년에 한 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땐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침체의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떠도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사면 고점입니까? 솔직히요. 아무도 모릅니다. 골드만삭스는 7,600 간다고 하고 모건 스탠리는 7,800 간다고 하고 심지어 오펜하이머는 8,100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100이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이 차이가 무려 1,000포인트예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시장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년 IT 시장이 4조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게 1996년 이후 최대 성장률이래요. 왜 그럴까요? AI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만 5천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들한테 다 갔어요. 엔비디아, AMD 이런 칩 회사들. 그런데 이제는 그 판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 삽과 곡괭이는 이제 충분히 팔았거든요. 이제는 그 삽으로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이 모르는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착시 현상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엔비디아 더 살까요? 아직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만 보고 계시면 당신 계좌는 서서히 녹아내릴 겁니다. 왜냐면요, AI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2024년, 2025년은 삽과 곡괭이의 시대였어요. 칩 만드는 회사들이 대박 났죠. 그런데 2026년은 달라요. 이제는 그 칩으로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의 실적이 폭발하는 구간이에요. B2B AI 솔루션 기업들, 사스 기업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죠. CES 2016에서 뭐가 발표됐는지 아세요? AI 에이전트예요. 자동으로 일 처리해주는 AI들. 기업의 75%가 여기에 투자할 거래요.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칩하는 회사? 아니죠.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ETF 포트폴리오를 하드웨어 중심으로 짜고 계세요. 엔비디아 비중 높이고 AMD 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리밸런싱 하셔야 해요. 하드웨어 비중 줄이고 AI 서비스 기업들 비중 높여야 된다고요. 두 번째 착시 현상, 중소형주 함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금리 내리면 중소형주 뜬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러셀 2000 지수요. 미국 중소형주 2000개 담은 지수잖아요.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오, 대박이네? 아니에요. 여기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요. 러셀 2000에 포함된 기업의 40%가 최근 12개월 동안 적자를 기록했대요. 40%예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수에 포함된 기업 절반 가까이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지수는 오를까요? 나머지 우량한 60%가 끌어올리는 거죠. 문제는 ETF로 투자하면 그 40%의 쓰레기 주식도 다 같이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비 기업의 습격이에요. 2024년, 2025년 고금리 시대를 버티지 못한 한계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가 내려도 이미 죽어가는 회사는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러셀 2000 ETF 매수는 위험해요. IWM 같은 거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됩니다. 대신 뭘 해야 하냐?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알짜 중소형주만 골라 담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VBK 같은 성장주 중심 ETF나 개별적으로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담는 전략적 ETF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실, 2026년의 블랙스완에 대해 얘기할게요. 바로 지정학적 세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당신의 수익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202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있죠?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이 요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민심 잡으려고 보호무역주의 강화할 거예요. 관세 올리고 규제 강화하고. 이게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비용 증가로 이어져요. 공급망 비용이 치솟는 거죠. 중국에서 물건 들여오는데 관세 30% 붙으면 그 비용 누가 부담해요? 결국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EPS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 주식은 무적이다라는 믿음으로 투자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2026년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해예요. 이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상위 1%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어적 성장주예요. 하락장에서도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는 섹터가 있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지루한 주식이 아니에요. 헬스케어 섹터 보세요.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거 경기랑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있는 분야예요.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건강은 챙기거든요. 그리고 방위산업이요. 우주항공 포함해서요. 이것도 경기랑 상관없어요. 왜? 정부 지출로 돌아가는 섹터니까요. 2026년에 특히 방산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화될 거래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이쪽 투자는 늘어나거든요. 이런 섹터들은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는 무풍지대 섹터예요.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여기로 몰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ETF 전략이에요.
특히 2026년 같은 횡보장, 박스권 장세에서는 커버드콜 ETF가 진짜 치트키예요. 월배당 커버드콜 ETF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주식 사놓고 콜옵션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매달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죠. 예를 들어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 월 2% 수준의 분배금을 줘요. 연 환산하면 24%예요. 주가가 횡보해도 매달 월세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커버드콜 ETF는 상승이 제한돼요. 왜냐하면 콜옵션을 팔았으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그 이익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주가가 떨어져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26년처럼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딱 좋은 거예요. JEPI, JEPQ 같은 미국 상장 ETF들은 연 10% 내외 분배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내에도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 커버드 콜의 단점을 보완한 타겟 프리미엄 ETF라든가 데일리 옵션 ETF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하락은 막아주면서도 상승장의 80% 정도는 따라가요. 그러면서도 연 분배율 8에서 10%를 챙길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전략은 분산이에요. 이제 S&P 500 지수 하나에 몰빵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2026년 살아남는 전략은 3분할 전술이에요. 첫 번째 33%는 소프트웨어 AI 기업들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서비스예요. 두 번째 33%는 우량 중소형주의 전체 러셀 2000이 아니라 선별된 좋은 기업들. 세 번째 33%는 인컴형 ETF에 커버드콜이나 월배당 상품들이죠. 이렇게 쪼개서 담으면요. 한 섹터가 무너져도 다른 섹터가 받쳐주거든요. AI가 조정받으면 월배당으로 버티는 거예요. 커버드콜이 답답하면 AI 성장주가 끌어올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할게요. 2026년은 예측의 시대가 아니에요. 대응의 시대예요. 전문가들도 7,100에서 8,100까지 1,000포인트 차이로 전망이 갈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도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냐? 한 방향에 올인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시장이 7,100 간다고요? 그럼 방어적 성장주랑 커버드콜로 안전하게 수익 챙기면 돼요. 8,100 간다고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끌어올려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공포에 매도하지 마세요. 대신 스마트하게 갈아타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직도 엔비디아만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S&P 500 ETF 하나만 모으고 계시면 안 돼요. 2026년은 살아남는 자가 부자가 되는 해예요. 지수에 속지 마시고 진짜 돈의 흐름을 읽으세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대형주에서 선별된 중소형주로, 그리고 성장주에서 인컴형으로. 이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가져가세요.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팩트였고요.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 토크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작년에 실수 하나 했어요. 뭐냐면요. 친구가 형, 엔비디아 지금 사야 돼. AI 대세야. 이러길래 고민도 안 하고 샀거든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수익은 났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산 다음 날부터 마이너스 20% 빠진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타이밍이 전부구나.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손해고 아무리 별로인 주식도 싸게 사면 남는 거더라고요. 당연한 소리 같죠? 근데 막상 시장에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왜? 공포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2026년 같은 애매한 시장에서는요. 대박을 노리면 안 돼요. 대신 꾸준함을 노려야 해요. 월 2% 받는 커버드콜 ETF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겨우 2%? 이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매달 2%면 연 24%예요. 복리로 돌리면 26%, 27% 이렇게 돼요. 이게 3년, 5년 사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해요. 반면에 엔비디아 500달러 되길 기다리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뭐가 나아요? 저는 확실한 2%가 불확실한 50%보다 낫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전부를 커버드 콜에만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AI 붐이 와서 시장이 폭발하면 그땐 손해거든요. 그래서 분산이 중요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개하자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첫 번째 40%는 안전빵 커버드콜, 월배당 ETF. 두 번째 30%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하드웨어 아니에요. 세 번째 20%는 헬스케어랑 방위산업, 방어적 성장주. 네 번째 10%는 현금. 왜 현금을 10% 남겨두냐고요? 폭락할 때 사려고요.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가 진짜 기회거든요. 그때 현금이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끔 흔들려요. 뉴스에서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이러면 나도 더 살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계좌 열어서 지난 1년 수익률 봐요. 그러면 정신 차려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또는 뭔가 바꿔야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거죠. 2026년 제 예상을 말씀드리자면요. 솔직히 S&P 500이 8,000 갈 거라고는 안 믿어요. 7,200에서 7,5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PER 22배가 너무 비싸거든요. 역사적 평균이 18배예요. 지금 20% 이상 비싼 거예요. 근데 반대로 5,000대로 폭락할 거라고도 안 믿어요. 왜? AI는 진짜거든요. 버블 섞여 있긴 한데 그 안에 진짜 가치도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전략은 이거예요. 횡보장에 최적화하되 상승장과 하락장에도 대응 가능하게. 횡보하면 커버드콜로 매달 2% 챙기고 상승하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끌어올려주고 하락하면 현금 10%로 싸게 사모으고. 이게 제가 말하는 3분할 전술의 진짜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요. 이거 사면 무조건 100% 오른다. 이런 영상 많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은 없어요. 대신 있는 게 뭐냐? 확률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70%다. 저렇게 하면 50%다. 이게 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냐? 분산하고 꾸준히 모으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정보 계속 찾아보고 이게 다예요. 화려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먹혀요. 제가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뭘 하실 건가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엔비디아만 계속 쳐다본다? 두 번째, 에이 귀찮아 하고 그냥 S&P 500 ETF만 산다. 세 번째, 지금 당장 계좌 열어서 리밸런싱 한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이미 제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실행은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발 뒤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형, 커버드콜 ETF 샀더니 진짜 매달 입금돼요. 이런 댓글 보는 게 제 낙이거든요. 2026년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 대박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안 나고 플러스 10, 20%만 나와도 우리는 상위 30%예요. 진짜예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 여세요. 그리고 점검하세요.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